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PCM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 PCM 수업에서는 찰리 먼거, 가난한 찰리의 영감을 가지고 아이스런 대표님께서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책을 떠올리면 주식 이야기구나, 금융 이야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이 책은 주식 이야기라기보다는 인생 이야기고 돈 이야기라기보다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오늘 수업 2시간을 넘게 하면서 솔직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음, 아직도 저는 배워야 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고. 내가 그동안 세상을 얼마나 한쪽으로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신호라고. 이 말이 되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분야만 파고 한 방향만 보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또 번아웃이라는 것도 왔었고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 외의 영역 우리가 다각화해야 되는 거, 금융, 인간관계, 선택의 구조, 비용의 개념 이런 거 너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PCN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실은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리 듣고 이리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머리로서는 그려지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는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 비용은 무지에 비례한다. 오늘 제가 가져온 키워드예요. 여러분, 비용은 무지에 비례한다. 이거는 어떻게 들리세요? 비용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결과라는 말이래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선택은 위험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막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요즘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싶기 때문에 음, 이 모든 게 지금 집중이 서울의 집값. 그게 다 내가 집을 10억, 20억짜리 이상, 30억짜리 갖고 있으면은 다 얻을 것 같다는 착각.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그 비용의 부대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잃을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오직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에서 어디에 해야 된다. 거기에 위험하니까 좀 멈춰라 이렇게 해도 그거를 위험하니까 멈추라고 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해요. 뭐, 금 이야기, 은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되어 있는 거에 내가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왜 주식을 해야 되는 걸까? 왜 내가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걸까? 내가 왜 코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앞으로 주식이 4,000포인트 간대. 뭐 부동산은 영원히 오른대. 서울은 무조건 오른대. 이런 말들로 인해서 무조건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 이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우리는 옆에서 아무리 위험하다 그러고 조금만 멈추라 그러고 그리고 이럴수록 정말 독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음,
이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되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또 나이 드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20대, 30대, 40대. 이런 특히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절감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거를 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음, 저도 예전에는 비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버는 데에만 집중했고, 크게 생각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쳤던 선택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이 버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버는 데만 집중해서 이 어느 순간에 다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를 해보기 위해서 또 뭐든 아낌없이 한번 써보고, 그런데도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 겉으로는 채워졌지만 이 안에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다운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못 찾으니까 나의 전책성이 뭔지, 그리고 나의 관점이 없으니까 남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남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하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늘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2023년부터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밖으로 더 버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옷도 거의 뭐 돈도 없으니까 옷도 거의 안 사 입고, 여행도 안 가게 되고, 자연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다 줄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시간이 이게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유튜브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고 또 나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저희 또 강아지 산책도 시켜야 되고, 이 아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불행한 게 아니고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타인의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책 속에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인 거고, 고전은 고전인 거고, 오늘도 이 책을 해독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해독을 우리 인생으로, 모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 지식이라는 게 어떤 주식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험한 일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나 제가 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집을 보여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비용 절감이, 우리가 이 찰리 먼거도 그렇고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평생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내가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살아도. 그래서 오늘 이 비용 절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어, 이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덜 먹고, 이 뭐
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뭘 사기 위해서 2만 원짜리를 비교 분석하면서 몇 시간을 벌여서 이걸 산다는 거. 그리고 뭐 5천 원을 줄이기 위해서 멀리 뭐 다른 데 가서 더 싼 데 가서 산다는 거. 이게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거죠. 음, 내가 다른 거에 시간 투자하면서 그다음 거를 더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비용 절감부터 해야지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훨씬 저는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헤쳐나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문제 해결을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최악의 이기는 어떤 걸까? 내가 최악의 이기를 받아들였을 때는 뭘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데는 정말 돈을 많이 쓰는데 나에게는 정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어, 저도 예전엔 그랬죠. 왜냐하면 애들이 우선이었으니까, 생존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생존도 할 만한데 내가 뭐를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이 우울증도 오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행 가면서 쓰는 거, 차 바꾸는 거, 짐 인테리어 하면서 모든 거는 다 명품을 사야 되는 거, 뭐 이런 데는 많이 쓰지만은 나를 바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유독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아유 이제 뭐 이 나이에 뭐를 해. 그리고 그 돈 들였는데 효과 있나? 뭐 그게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되고 아우 나는 이제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돼. 눈도 침침해서 안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도 이 책에서도 그렇듯이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아무리 좋은 유튜브를 보고 모든 걸 들어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지식일 뿐인 거고요. 우리가 뭔가 들으면 아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안다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실은 들은 건데 내가 그거를 토해내려고 그러면은 설명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아직도 들을 때는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해하고 뭔가 하는데 제가 이거를 또 뱉어낼 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처음 해보러 오시는데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와요. 뭐 요즘에는 너무 많은 콘텐츠도 많고 뭐 부동산 매매하는 법, 매수하는 법, 뭐 전세한테 사기 안 당하는 모든 이거를 이론을 알고 오는데 이게 실무와 또 이론은 다르거든요.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법이 바뀌어가고 대출도 바뀌어가고 모든 구조들이 바뀌어가는데 이미 여기서 나왔던 거는 앞으로 나올 게 아니고 과거에 쓰였던 거에서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들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을 이미 그거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위험하다고 말을 해줘도 내가 들리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아는 거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론과 실무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아 이게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하다 보면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고 남의 거, 아, 이렇다더라, 저거 하면 사기 당한다더라, 그리고 어떻게 뭐 항상 안 좋은 애만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고, 또 이 여기에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더라, 이런 것 또한 내가 거기를 직접 가보지 않고, 음 그래서, 그리고 대출이 오르면은 집값은 뭐 떨어진다더라, 뭐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간다더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런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뭔가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하고 그 내용들만 듣고서 이 전달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절대 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지금 아무리 이 수업을 들어도, 아무리 이 알선 대표님이 조언을 해주고 푸시를 해주고 그리고 피드백을 줘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사하고 이거를 공급자 입장에서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에는 드는 게, 제가 1년 반 동안 해오면서 이 주는 대로 그냥 이해만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했거든요. 실행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네?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인지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정말 어 요즘에는 웬만한 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손님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가 했을 때 거절도 잘 하시고 이래요. 근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가고 이러면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전화를 바로바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왜냐면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드셨어요, 뭐 어떤 거를 그 손님에게 뭔가 물어본다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 전화가 그분들이 안 온다는 거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바로 막 피드백을 주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또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보고 나서 전화를 받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이지 않게 좀 움츠려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콜드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분은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이 해야 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왜 그래? 이렇게 해도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걸로 또 이렇게 정말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 중에서는 항상 갑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뭔가가 했다면,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넣기도 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끝까지 오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된 거기 때문에, 뭐 풀어져서 다시 오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그것도 그분의 몫이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뭐 옆에서 뭐 두들겨 패더라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후벼 팠을 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라는 거는 내 안에 게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가 훅 치고 들어오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알센 대표님 수업을 받으면 항상 내 이야기 같고 찔리고 쭈구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이제는 제 안에 쭈구린 거를 인정하게 되고,
예전에는 쭈그리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안에 쭈그리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쭈그리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거나 너 이상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은 다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알기 시작하니까 누가 나 쭈그리라 그래도 맞아 나 쭈그리고 아직은 많이 또 부족하다 그러면 맞아 나 아직 부족하고 정말 저는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남들이 말하는 게 상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오늘 이 PCM에서 듣는 분들은 정말 다 오는 이유가 달라요. 처음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세일즈를 배우고 싶어서, 콜드콜을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처럼 나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다양한데, 그런데 방향은 같더라고요. 그 방향은 본업을 찾고, 선택의 기준을 만들고, 비용을 줄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육의 목적은.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정말 명확하게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방향이 보이니까 흔들림이 많이 줄었고요. 그거에 또 그게 이제 저의 일, 부동산 일에도 그랬고 고객 관계에도 가족 관계에도 다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거는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보다는 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제 유튜브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그 승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 교육비가 굉장히 여기가 비싸요. 그리고 아무나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사주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있는데 이런 뭐 책을 혼자서 읽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이 내가 삶이 좀 이렇게 내 안의 거를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거나 그러시면은 이런 교육을 이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처럼 뭐 가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혜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2026년도부터 이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냥 무료 서비스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비용에 몇 배를 냅니다. 1년 반이 됐는데도요. 그래서 혹시 이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스간 대표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 배움으로 나는 어떤 비용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매출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시간의 비용, 인간관계의 비용, 선택의 비용, 인생 전체의 비용. 이 질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다 새어나간다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아마 이 우리 비용에 이런 시간 비용, 인간관계 비용, 선택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찰리먼거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굉장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더 심하잖아요.
남들이 집이 이만큼 비싼 거 있으면 나도 비싼 거 가져야 되고, 차가 옆에 내 친구가 애들차 탔으면 나도 애들차를 타야 되고, 내 아이가 명문대 갔으면 내 아이도 명문대를 가야 되고, 뭔가가 음, 이 타인하고 스스로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겉모습, 말투, 소문, 이러한 장면만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또한 이 세계에서 저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 몇이나 부동산 한다고 저를 다 알까요? 저 정병님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문청 코리아랜드 부동산 대표. 저 사람은 어때요? 무성한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은 나를 가까이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 저랑 대화를 진지하게 1시간 이상 해보신 분들도 이번에 제가 성당에서 끝나고 만난 분,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소문도 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다 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도 같이 살아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본다고 또 다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 티카티카 하고 배우자하고도 티카티카 해야지 이 아는 거지. 그냥 말 없이 잠만 자고 자는 배우자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을 통과해 보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경험 없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경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가지고 있는 책 속의 내용과 그게 내가 안다고 착각해서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잘 가리키고 아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좋은 데를 나오지 않았는데 일을 잘해도 저 사람은 뭐 어디 좋은 데도 안 나왔는데 일만 잘해.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누가 평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 남이 나를 평가한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평가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내가 나를 안티프레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항상 이 PCM에서 마지막은 그거예요. 안티프레질 해줘야 된다는 거.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불운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안티프레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단단하게 해야지 어떤 이기가 오든 뭐든 오든 덜 흔들리고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프레질하다 보면은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훅 들어오고 타인이 너 어때 그러면은 바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민에 빠져도 안 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타격을 건설적으로 쓰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술이 아니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에서도 오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대부분이 불행에 빠지거나 실패하는 사람은 태도가 좋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라 태도라든지 이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이 항상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강해지려면 안티프레즈 해야 되고 바벨 전략을 항상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를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나한테 시간을 많이, 타인한테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이 고통, 이 이기도 그렇고 고통도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자산이 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위기와 많은 고통을 겪어 왔기에 이제는 어떤 위기와 고통이 오더라도 물론 아파요. 아프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예전보다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멤버십을 굉장히 오히려 리더십보다 중요한 건 리멤버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위기사항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항상 이런 것들을 리멤버십을 해서 기억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어떻게 기억했는지가 다음 얘기를 버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고통이 어떻게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 또한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 교육을 통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다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신에 경험을 특히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꺼낼 줄을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는 다 그게 지금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행복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정말 꺼내기가 싫고 그대로 묻어두기만 하다 보면은 항상 늘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층이 가장 힘들다는 게 그거 같아요. 저 또한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무서웠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루는 게 무너질까 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그 너무나 예전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에 머물러 있어서 늘 불면증이 있었고 지켜내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중상층이든 아니든 간에 받아들이자는 걸로 우리 인생은 늘 무너지는 삶이에요. 비선형적인 거라는 거죠. 성공하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오런 버핏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이거잖아요. 음, 이 PCM 수업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계속 돈을 잃는가? 배움은 대신 해줄 수 없다. 평가는 인간의 목이 아니다. 안티프레질은 태도다. 리더십보다 리범버십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붙잡는 사람만 인생의 비용을 줄인다. 오늘 수업은 주식 수업이 아니라 삶의 선택 수업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말이 떠오른다면 그때는 오늘 이 내용들이 진짜 내 것이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수업 내용 그리고 이런 실행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꺼내지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PCM 수업을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제대로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잘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너 지금 무슨 수업을 들어 이래도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인문학 공부요 이렇게만 했어요. 왜 이걸 설명할 길이 잘 없었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 있는 거를 제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은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게 나오면서 이제 인지하고 인식하고 저의 관점이 많이 인제 바뀌기 시작하고 저의 정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명확한 목적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의 키를 잡고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갔다가도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온 상태로 용수철처럼 제자리 들어와서 나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교육을 알게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을 알리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를 이제는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N 교육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거저 수업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